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살며시 들어왔습니다. 인숙은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린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손주에게 줄 박하사탕을 사러 가는 날이었죠. 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재봉틀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친구와의 짧은 상념이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낮고 불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상해. 오늘은 유난히 춥게 느껴지네. 아침에 따스함이 스며드는 창가. 김인숙은 잠에서 깨어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진 블라우스를 손끝으로 만지작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침대 옆 탁자에 놓여있는 시계를 흘끗 보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부드럽게 들어와 식탁 위에 반사될 때마다 그녀는 차 한 잔을 준비하며 작은 설렘을 느꼈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는 언제나 안정감을 주었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녀는 오늘 맥을 버리케레스 머릿속에 그니섬이다. 평범해 보이는 이 아침에 그녀는 손주를 위해 박하사탕을 사려는 특별한 계획이 있었죠. 낡았지만 여전히 반짝임을 잃지 않은 그녀의 블라우스를 꺼내 입으며 세월의 흔적보다 마음속의 따스함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가끔은 이런 작은 외출이 그녀에게 큰 의미를 주었죠. 손주에게 줄 사탕 봉지를 상상하며 미소 짓는 그녀의 모습에서 그녀는 순간적으로 그리움과 설렘이 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 어딘가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미세한 불안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준비를 마치고 문을 나서며 그녀는 예전에 늘 함께하던 재봉틀을 향해 잠시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 오래된 기계 위로 쌓인 먼지를 손으로 쓸어내릴 때면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재봉틀은 단순한 기계가 아닌 그녀와의 소중한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었죠. 예전엔 그 앞에서 끝없이 바느질을 하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잠시나마 그 시간을 떠올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딘가 아득한 기분이 그녀의 마음을 살짝 스쳐갔습니다. 거실에서는 가끔 들려오는 TV 소리가 그녀의 귀를 간지럽히며 세상의 한쪽 귀퉁이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을 주었습니다. 칸막이 사이로 들어오는 빗줄기가 어제와 다를 바 없이 여유롭게 흔들리며 바닥에 그림자를 드리웠죠. 그 빛의 속삭임 속에서 그녀는 일상의 단조로움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소파에 잠시 앉아있던 그녀는 심장의 박동이 조금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별다를 것 없는 이 순간 어딘가 익숙하지만 낯설고 불길한 기운이 한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듯했습니다. 시장을 향해 걷는 길, 그녀는 늘 보던 가게와 사람들을 거쳐 몇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시장 한편에서 들리는 흥정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익숙한지라 그 소리에 맞춰 살짝 발걸음을 멈추기도 했죠. 그러나 그곳에도 조금씩 낯설음이 스며드는 듯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언제나 제자리에 있을 것만 같던 풍경 속에서 그녀는 오늘따라 모든 것이 조금 달라 보였더군요. 그 익숙한 소리들이 점차 거친 파도 소리처럼 그녀의 귓가를 채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장의 한 골목에서 오래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으며 인숙은 친구의 눈빛 속에 담긴 미묘한 거리를 느꼈습니다. 늘 웃으며 맞아주던 얼굴이었지만 그 웃음 뒤엔 무언가 이질적인 것이 엿보였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녀는 자신이 너무 많은 시간을 낚아채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 작은 틈 사이로 자신도 모르게 작은 불안이 번져오는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식탁 위에 놓인 꽃병을 바라보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각자 할 일을 하느라 바쁜지라 공간은 잠시나마 그녀만의 것이 되었죠.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그녀의 생각은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는 채 흘러갔습니다. 한참을 머물다 보니 문득
그 공간에 자신만이 남아있는 듯한 기묘한 느낌에 사로잡힌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어느새 해가 저물기 시작한 창가에 서서 그녀는 몸을 기댔습니다. 텅 빈 시간이 마치 무언가 중대한 일이 닥쳐올 것 같은 불안함을 스며들게 했습니다. 글쎄요, 오늘은 유난히 춥게 느껴지네요. 그녀의 입에서 무심코 흘러나온 그 말은 아직 설명되지 않는 불안을 더 짙게 만들었죠. 지만 실제로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불안하게 만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식탁을 지나치며 잠시 멈추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깊고 어두운 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잠자리로 향했습니다.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그 불안은 그녀의 꿈속에서조차 맴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인숙은 아침 햇살에 얼굴을 비추며 작은 거울 앞에서 자신을 살폈다. 어제 다려놓은 블라우스를 조심스럽게 입고 박하사탕을 찾으러 시장에 나설 준비를 했다. 설렘을 품고 집을 나서는 그녀는 패턴대로 생활하던 과거의 자신과는 다른 하루를 기대하고 있었다. 시장으로 가는 길, 한때 친구 같았던 오래된 재봉틀은 그녀의 발길을 잠시 붙잡았다. 손때 묻은 재봉틀을 보며 지나간 세월을 회상하는 순간 그녀는 모든 게 그대로인 것 같았지만 왠지 모를 불안이 마음 한 구석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이게 다 손주들 때문일까?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길가의 바람 소리가 그녀의 속삭임에 대답해주는 것 같았다. 인숙은 늘 그렇듯 일상의 따스함과 익숙함 속에서 스스로의 중심을 잡으려 애썼다. 인숙의 남편은 주방 입구에 서서 그녀가 나서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집을 벗어나는 순간 남편은 서랍장에서 오래된 주소록을 꺼내며 아무 말 없이 수첩을 펼쳤다. 혹시 모르니 연락처 좀 정리해둬야겠어. 중얼거리며 수첩에 가득 찬 이름들과 번호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생길지를 대비하는 그의 모습은 조금도 서두르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엔 작은 주름들이 긴장감으로 인해 더욱 깊어져 있었다. 그는 달라진 그녀의 일상 패턴을 조용히 관찰하며 뒤에서 촘촘히 대비하고 있었다. 시장 길목에 다다랐을 때 인숙은 평소보다 거친 사람들이 스쳐가는 것을 느꼈다. 스마트폰 화면에 집중한 젊은이들이 마치 그녀를 못 본 듯이 지나갔다. 그녀는 가방을 꼭 쥐며 길가로 더 물러나 사람들의 걸음을 피해 다녔다. 그제야 비켜요, 어르신 하며 지나가는 누군가의 말에 움찔했다. 그녀가 느끼는 세상은 여전히 자신의 것이었지만 사람들의 빠른 걸음과 무심한 태도는 그녀를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만들었다. 익숙했던 거리가 이제는 낯선 조각으로 느껴지며 그 안에 자신이 점점 더 희미해지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 인숙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잘 지내? 라고 시작된 대화는 짧고 평범했지만 딸의 말투는 어딘가 조금 달랐다. 엄마, 오늘은 날이 좀 차가운 것 같아요. 라는 말 속에 담긴 걱정을 애써 은근하게 넘겼다. 딸의 목소리는 불안함을 감추려 했지만 미묘한 떨림이 느껴졌다. 인숙은 차가워진 거리에서 느낀 자신의 고립감을 딸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대신 평소처럼 담담하게 통화를 마쳤다. 인숙은 혼잣말을 하며 시장에서 사온 작은 봉투를 바라봤다. 정말 별일은 없을 거야 라고 자신에게 속삭였지만 떨리는 손길은 이내 멈추지 않았다. 시장 거리의 혼잡함과 사람들의 무관심은 그녀를 작고 여리게만 만들었다. 마음속 깊숙이 스며든 불안과 고독은 충격을 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마음의 힘이 점점 더 필요해졌다. 한 걸음씩 집으로 향하면서 그녀는 그 과정이 아닌 오른쪽 가방끈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모였지만 모두의 마음은 흩어져 있었다. 가족 모두 한자리에 있었으나 각자 다른 생각에 몰두하고 있었다. 남편은 뉴스에 고개를 푹 숙였고
딸은 휴대폰 화면을 응시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인숙은 자신만 이 순간의 불안 속에서 고립된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딸의 미소와 남편의 침묵 사이에서 그녀는 보이지 않는 벽을 느꼈고 자신이 그 벽 너머에 혼자 서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인숙은 가족들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끝내 말하지 못한 채 수저를 내려놓았다. 가족들의 시선이 잠시 그녀에게 모였지만 침묵의 공간은 금세 다시 평소처럼 돌아갔다. 혼자서만 고립과 외로움 속에 있는 듯한 감정이 다시 한번 가슴을 짓눌렀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모두에게 미소를 보여주며 마음을 다잡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보통 대답을 계속하며 숨긴 마음을 다시 잠재웠다. 밤이 되었고 각자 다른 방에 텔레비전 소리와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인숙은 손을 꼭 잡고 침대에 누웠지만 마음속의 불안이 가시지 않았다. 남편은 옆방에서 감정의 무게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했고 딸은 방에서 메시지 송수신음과 기기 조작음 사이에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모든 것이 멈춰진 듯한 순간 가족들은 서로에게서 떨어져 있었다. 인숙은 눈을 감고 마음속에 자리 잡은 고요한 불안을 잠재우려 했다. 이상해, 오늘은 유난히 춥게 느껴지네 라고 속삭이는 그녀의 목소리는 어두운 방 안에서 메아리쳐 돌아왔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방 안을 비추며 하루의 시작을 알리지만 인숙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다. 손주에게 줄 박하사탕을 사러 나가려던 인숙은 소매 끝이 약간 풀린 블라우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선다.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다려진 블라우스를 입었는데 왠지 자신의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진다. 평소보다 약간 더디게 움직이며 신발을 신고 문을 나서는 그녀는 오늘도 불안을 떨치려고 웃어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미소 속에 무언가 균열이 생긴 듯한 느낌은 숨길 수 없다. 인숙은 시장으로 향하는 길에 늘 그랬듯 재봉틀 앞을 지나게 된다. 오랫동안 손때가 묻어난 친구 같은 물건이지만 어느 순간 그녀는 그것을 쓸데없이 피하듯 발걸음을 서두른다. 재봉틀이 삶의 일부였던 시절을 떠올리려 하지만 그보단 지금의 자신에 대한 쓸쓸함이 밀려든다. 매끄럽게 돌아가던 바늘과는 달리 무언가 끊어진 듯한 마음이 그녀를 어지럽히고 있다. 낯익은 거리에서 뜻하지 않게도 과거의 사진 한 장이 떠오른다. 잊고 지냈던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었지만 그때의 활기와는 달리 지금의 자신은 흔들리기 쉬운 나뭇잎 같다는 생각이 스친다. 손주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만 같은 현실이 인숙을 서글프게 한다. 그 사진 속에서는 웃고 있는 자신을 보며 왜 그때로는 돌아갈 수 없는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잠시 멍하니 서 있게 된다. 멀지 않은 곳에서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발걸음을 멈춘다. 같은 세대를 살아왔던 지인이 고독사했다는 소식은 인숙을 잠시 얼어붙게 만든다. 나도 저렇게 될까 하는 불안한 질문을 떠올리며 상황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무력감에 가슴이 서늘해진다. 많은 틈새로 스며드는 시간이 어째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는지 답을 찾을 수 없어 괴로워한다. 그날 오후 딸이 저녁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한다. 하지만 인숙은 얼버무리며 거절한다. 괜찮다는 말로 자신을 포장하지만 딸의 걱정스러운 눈빛에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기도 한다. 그조차도 스스로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감정임을 인정하기 힘들어하던 그녀는 결국 혼자 남기로 한다.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 말 속에는 아무도 찾지 못하는 깊은 상처가 있음을 알아차린다. 결국 딸과의 통화에서 입가에 띈 억지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다. 딸은 인숙의 상태를 걱정하며 조심스레 문제를 언급했지만 인숙은 정말 괜찮다며 주제를 바꿀 뿐이었다.
딸의 진심 어린 걱정과 호소에도 인숙은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 그 순간만큼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을 덮어두는 행동이 옳다고 느꼈다. 마치 흔들리는 자신이 완전히 무너질까 두려워 이를 악물고 참아야만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 순간들의 반응 속에서 화가 나 있는 자신의 모습을 감출 수 없었다. 딸이 다시 문제를 언급하자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는 스스로를 보았다. 사실은 지키고 싶지 않은 마음의 벽을 딸이 건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두려움이 이를 덮어버렸다. 그렇게 딸과의 대화는 미적지근한 평화로 끝을 맺었지만 감춰진 불안의 파도가 인숙의 안에서 더욱 높아졌다. 이제는 홀로 남은 집 안에서 무심코 자신을 둘러싼 침묵에 귀를 기울인다. 꺼져가는 저녁 여운 속에서 스스로의 균열을 마주하며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질문을 던진다. 이래도 정말 괜찮은 걸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대답을 찾고 싶지만 시작도 끝도 보이지 않는 길 위를 헤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게 날이 저물어가며 그녀는 그저 주변의 침묵에 합류할 뿐이다. 김인숙은 아침부터 어딘가 묘한 불안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낡고 깨끗하게 다린 블라우스를 입고 손주에게 줄 박하사탕을 사러 갈 준비를 마쳤다. 오랜만에 외출에 약간의 설렘을 느꼈지만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외면할 수 없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다. 인숙은 시장으로 가는 길에 오래된 친구 같은 재봉틀 가게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그곳에서는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가듯 그녀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러나 따스한 햇살과 시장 풍경의 익숙함이 주는 안락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는 곧 주변의 소음 속에서 가라앉는 듯한 불안감을 느꼈다. 낮고 불길한 소리가 들려오고 인숙은 순간적으로 걸음을 멈췄다. 이상해, 오늘은 유난히 춥게 느껴지네.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 할 때마다 인숙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밀리고 스쳐 지나갔다.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걷던 젊은이들과 부딪힐 듯 말 듯한 위기도 여러 차례나 있었다. 인숙은 주눅이 들어 길가로 비켜섰다. 나중에는 비켜요 어르신이라는 낯선 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본능적으로 눈치를 보게 되었다. 그녀는 삶의 속도에서 밀려난 듯한 느낌이 강하게 다가왔다. 경적 소리에 깜짝 놀란 인숙은 얼마간 주저하다가 아무래도 오늘은 그냥 돌아가야 하나 라고 중얼거렸다. 무심코 한 손으로 촌스럽게 팔목을 감싼 채 길가에 서 있었다. 그녀의 주위로는 바람처럼 사람들이 흘러가고 있었다. 조금씩 마음을 가라앉히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다가 뒤에서 누군가가 툭 밀면서 인숙은 넘어졌다. 무릎에 날카로운 통증이 뇌리를 스치며 찢어진 바지를 내려다보았다. 그 순간 세상은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무심한 시선과 바쁜 발걸음에 둘러싸인 채로 모두가 스크린 앞에 자신의 세상에만 몰두해 있었다. 당혹스러움에 차오르는 눈물 사이로 인숙은 누군가의 눈길과 잠시 마주쳤지만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지나갔다. 다들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던 걸까요? 시장 안에 있는 여러 가게를 돌아다니며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차갑게 거절당했다. 처음으로 112에 전화를 걸었지만 경찰이 올 시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결국 다리를 끌며 택시를 잡았다. 택시 뒷좌석에 앉자마자 인숙의 감정은 폭발했다. 그동안 참아온 분노와 슬픔이 연달아 쏟아지며 목이 메인 오열로 바뀌었다. 압도적인 고독감이 그 자리에서 그녀를 무너뜨렸다. 택시기사는 잠시 힐끔거렸지만 이내 시선을 돌렸다. 이젠 누구도 믿을 수 없어. 일주일이 지난 뒤에도 인숙은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하고 서 있었다. 신호등의 초록불이 3번이나 바뀌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인숙은 집에 돌아와 신호등을 바라보며 세상과의 단절감을 실감했다. 사건 이후 그나마 회복되는 듯 보였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떨림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시간은 그날 예약된 것처럼 멈춰 있었다. 거실의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 속에 혼자 놓여 있는 듯한 인숙은 불현듯 생각했다. 세상은 초록불로 바뀌었는데 제 시간은 그날 그 빨간불 앞에 멈춰서 있습니다. 그날 밤 인숙의 집 안은 조용했다. 사람들은 손쉬운 해결책을 찾지만 그녀는 아마도 당분간 그럴 수 없을 것이다. 방 안에 홀로 남은 인숙은 자신에게 닥친 고독과 침묵의 무게에 잠식되어 있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고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그 침묵 속에서 인숙은 오롯이 감정을 마주해야 했다. 목소리 없는 비명과 같은 정적만이 시간의 흐름을 채우고 있었다. 창밖의 어둠은 물러가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조용히 스며들었다. 찻잔을 들고 있던 인숙은 손끝에 스치는 따스함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스며드는 불안을 떨칠 수가 없었다. 마르는 듯한 목을 축이려 홍차 한 모금을 삼키고는 바깥을 내다보았다. 마당 한 구석에서 작은 새가 풀숲을 파고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저 평범한 아침의 시작이지만 무엇인가 미묘한 불균형이 그녀의 마음을 건드렸다. 낡은 재봉틀이 있는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예전에는 가족들의 옷을 만들고 고쳤던 그 기계도 이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지만 그녀에게는 소중한 추억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재봉틀의 차가운 표면을 쓸어내리며 수많은 밤을 지새운 순간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 기억이 따뜻하기보다는 어쩐지 더 싸늘하게 느껴졌다. 다시 한번 홍차를 마시다 멈칫하고 찻잔을 내려놓았다. 집을 나설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조심스레 블라우스를 챙겨 입고 밖으로 나섰다. 시장으로 가는 평소의 길목 대신 발길이 이끄는 대로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노랗게 물든 낙엽들이 길가에 소복이 쌓여 있었다. 평소에는 별로 주목하지 않던 거리 풍경에 눈길이 머물렀다. 작은 차이가 무언가 불안한 예감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눈을 감고 주위의 소리를 들어보았다. 자동차 경적 소리와 가까운 거리의 시끄러운 웅성거림 사이로 들려오는 작은 새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던 사고의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그녀는 가만히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그녀를 의식하지 않는 듯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길에 바쁘고 그녀는 그저 지나가는 긴 그림자에 불과했다. 그 순간 작은 결심이 생겼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인숙은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오며 현관 앞에서 잠깐 멈춰섰다. 문을 열기 전 그 간단한 행동이 스쳐 지나간 하루를 완벽하게 끝내기 전에 그녀 자신에게 던질 수 있는 마지막 질문이었다. 문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이제 하나의 선택처럼 느껴졌다. 인숙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주방 식탁에 놓인 작은 선물 상자가 시선을 끌었다. 그녀는 그것을 열어보지 않고 그냥 두기로 했다. 박하사탕 몇 알이 들어있었지만 그것이 하루를 마무리 짓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그 상자를 건드리고는 뒤돌아 창문을 응시했다. 거기서는 세상의 소란이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었다. 말하자면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큰 여운이 남는 걸까요? 그녀는 자신에게 물으며 창밖에 식어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대답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세상은 여전히 초록불로 바뀌는 듯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시간은 그날의 빨간불에 그대로 멈춰서 있었다. 언제쯤 다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